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1인 기업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저번에 주식도 하고 이제 스타트업도 들어가고 거기까지 얘기가 끝났는데, 오늘은 이베이 수출 사업을 시도를 해본 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이베이 수출 사업 하는 게 그냥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쇼핑몰을 하는 건데 이게 차이가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출을 하는 거고 해외로 나가는 물건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얘네들 주문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걸릴 거를 예상을 하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뭐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제가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진짜 거의 무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만 있으면 돼요.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베이 수출 사업이라는 게 이게 처음 해본 사람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좋은 점이 이거를 교육해주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실제로 국내 그 이베이 코리아에서 따로 이 교육팀을 따로 이렇게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그 강남역 그 교육센터 같은 데 가서 그 셀러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계정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페이팔 계정을 만들어서 내가 대금 지급을 받을 계좌를 트고 물건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판매가 일어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보내주는지, 그리고 또 뭐 환불이라든가 아니면 디스카운트, 뭐 할인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등등등등등등 다 알려줘요. 진짜 제가 이제 느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안 하는지 또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장점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물건을 매입을 하면은 해외로 보내는 거잖아요. 매입한 물건을. 즉 우리나라 부가세법이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지불하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종 소비자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부가세를 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 부가세 10%가 마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렵죠. 원래 보통 국세청이나 이 세무서에서 뭐 연락 오면 항상 이렇게 돈 낼 것만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거를 수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매입해 올 때도 이거에 대한 그 세금 계산서를 끊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일단 이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뭔가 이렇게 국위선양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외화를 벌어오는 거다 보니까 해외에다가 물건을 팔고 내가 외화를 벌어온다. 약간 국위선양하는 느낌이 있었고, 셋째로는 이게 말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나오네. 정리를 안 하고 말하니까.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고를 가지고 있을 그 부담이 좀 덜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초기 투자를 뭐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씩 들일 필요가 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점들도 뭐 당연히 있죠. 매우 큰 것들이. 이게 구매 확정이 되고 실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좀 텀이 있어요. 기간이 길게는 거의 막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빠른 경우에는 뭐 며칠 만에 되기도 그 배송 완료가 되고 며칠 만에 되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게 약간 텀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너무 현금 흐름이 너무 이렇게 막 빡빡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텀을 두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사고가 가끔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건이 이제 분실이 된다거나 배송 중에 뭐 사라지고 배송이 늦어서 클레임이 들어온다거나, 이게 되게 골치 아파요. 클레임 들어오는 게. 그리고 또 금융 사기에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당분간 좀 지금 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걸렸어요. 저는 먼저 이베이로 물건 파는 걸 시작을 할 때 본인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을 떼어다가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럼 뭘 갖다 팔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저도 그랬었고,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제가 잘 아는 분야, 즉 제 컴퓨터 부품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취급을 많이 했어요. 특히 SSD 뭐 이런 거. 특히 SSD에 또 집중을 했던 이유가, 이게 해외로 배송이 나가면 배송비가 다 부피랑 무게 단위예요. 그래서 최대한 작고 가볍고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하여간 SSD를 저는 이제 했는데, 제가 그 교육받을 때 저희한테 교육을 해주시던 그 강사분이 이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하셔서 지금은 이제 거의 기업체로 이렇게 수출 회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성공 사례들을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가르쳐 줬던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뭘 팔지 모르는 분들은 일단 왜 국내 이렇게 쇼핑몰들 있잖아요. 이 뭐 CJ 아니면 뭐 GS샵 뭐 이런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거의 똑같이 다 올린대요. 전부 다. 거의 뭐 수천 개의 물건들을 그렇게 올리다 보면은 그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베이에다가 물건을 갖다 팔면은 특히 SSD도 그렇고 이제 홍콩이라든가 뭐 중국에서 파는 판매자들하고 비하면은 이제 가격 경쟁이 잘 안 되거든요. 걔네들이 더 싸고 배송도 다 공짜인 경우가 많고. 근데 희한하게 저한테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비싸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팔려요. 참 신비로워요 이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쇼핑몰에 있는 걸 그대로 진짜 다 노가다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신 사례가 되게 많고. 근데 제가 그거를 흉내를 내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물건이 몇천 개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매일마다 가격 변동이 조금씩 막 있고 이런데 막 어느 순간 보니까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이걸 주문을 넣으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이미 올라 있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로서 이렇게 납품을 받으면 그 공급가가 다를 거예요. 그냥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사는 거에 비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매니징 하기가 쉬워질 텐데 하여간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둘째로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땐 제일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의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팔 때 만약에 나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직접 이베이에 팔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경쟁력이 즉시 사라져요. 그냥 다 밀릴 수밖에 없죠. 나는 마진이 더 모자라니까. 공급처에서 직접 이베이에다 올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그렇게 막 저렴하고 박리담회로 팔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마진이 좁은데 되게 얇은 마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슈피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미 하고 있지만 그 회사들이 직접 온라인에다가 그렇게 올려서 팔면은 그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는.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이자 꿈으로 갖고 있는 게 제 브랜드의 그 브리프 케이스를 만드는 게 제 꿈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약간 세월을 안 타는, 그러니까 유행을 안 타는 디자인의 이런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싱크패드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낡은 걸 좋아하나? 하여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써본 저런 브리프 케이스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약간 하나씩 하자가 다 있었어요. 뭔가 문제점, 부족한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보완해서 나중에 언젠가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하든 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든 저런 브랜드의 브리프 케이스를 꼭 만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베이에다 올려서 팔 겁니다. 이베이나 뭐 아마존이나 머지않은 미래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 브랜드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베이 판매에 실제 좀 그 실무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그 교육센터에서 다 가르쳐 주지만, 일단 처음 이베이의 사업자 계정을 만들면은 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등록한 사업자는 최대 물건의 가치가 500불, 그 판매하는 물건들의 총 합이 500불을 넘을 수가 없고 품목 개수로는 10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최대 500불 또는 물건 10개. 즉 500불짜리 물건 하나를 팔거나 아니면 뭐 50불짜리 물건 10개를 팔 수 있어요. 여기에 주어진 이 한도를 가지고 내가 성공적으로 정상적인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판매를 여러 번 이루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그 한도를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줘요. 한 번에 확 올려주진 않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키워나가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얼마였지? 막 몇십만 불까지 돼요. 몇만 불이었나? 거의 뭐 1억? 하여간 그 한도가, 저도 이제 판매 이력을 꾸준히 쌓아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안 팔고 가만히 냅뒀는데 다시 뭐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한번 올려놓으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초반에 이 판매 그 구매자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특히 물건을 팔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꼭 그 피드백,
그 피드백들을 꼼꼼히 이렇게 요청을 해줘야 돼요. 그 이베이 판매자나 아니면 구매자 옆에 보면 숫자가 항상 써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피드백이 몇 개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구매자나 판매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 사기꾼들을 걸러내는데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우체국 소포로 그냥 보내거나 아니면 특송업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체국 소포는 일단 첫째로 저렴해요. 대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고 보험을 들어주는 게 이렇게 한도가 있어요. 너무 비싼 물건을 보내면 만약에 이게 분실된다, 그래서 행방을 못 찾는다, 그럼 그 물건 가격을 다 온전히 보전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체국에서는 실제 분실이 일어나 봤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얼마였지? 뭐 5만 원까지였나? 하여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부피도 뭐 2kg 미만의 뭐 정해진 부피가 있어요. 너무 큰 거는 못 보내요, 소포로는. 하여간 단점으로는 배송이 일단 느리고, 그리고 특정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해요. 특히 미국으로 가면은 이게 등기를 하면은 트래킹 넘버가 있거든요. 배송 조회를 할 수 있는 번호가. 근데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을 남기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고 배송 중에 분실이 되거나 잃어버려도 별 타격을 안 받을 만한 물건에다 가만 쓰는 게 제 경험상은 좋은 것 같아요. 소포는. 나머지는 이제 특송업체인데 뭐 FedEx, DHL, 뭐 UPS, 그리고 또 우체국 EMS 뭐 이런 건데, 이게 처음 사업자가 그냥 보내기에는 되게 요금이 비싸요. 근데 이베이 셀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프로모션 같은 걸 해줬었거든요. DHL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 할인해주고, 하여간 그렇게 할인을 받아서 보내면은 특송업체의 장점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둘째로 행방이 어디서든 추적이 돼요. 어딜 가든, 특히 미국에 가든 뭐 어떻게 되든. 이게 고가의, 그러니까 100불, 200불 넘어가는 물건을 팔 때는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분실이 되거나 사기꾼한테 걸렸어도 배송 증명이 일단 되면은 이거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포로 보낼 경우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절차도 훨씬 편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수출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미리 다 해놓고 보낼 수가 있어요. 특송업체 통해서 보내면은. 그래서 그 애매한 가격대의 물건들을 파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저 SSD가 되게 가격이 애매하거든요. 10만 원이 막 될랑말랑 하는데 이거를 돈 아끼겠다고 소포로 이렇게 몇 번 보냈다가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사기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제 사기당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이 경우예요. 해외에서 사기꾼이 계정을 하나 새로 파요. 구매자 계정을.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 옆에 있는 그 숫자예요. 숫자. 그게 하나도 없어요. 사기꾼들 특징이. 아이디도 되게 조잡하고, 그리고 둘째로 얘네들이 하는 짓이 도난당한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배송 증명이 안 되는 물건들을 골라서 주문을 해요. 저한테서도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소포로 이제 미국으로 그걸 보냈는데 어느 정도 한 달 시간이 지났나? 갑자기 그 페이팔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카드로 구매를 한 사람이 이거를 신고를 했대요. 즉 원래 카드 주인이 자기가 산 적이 없는 물건이니까 이거를 카드사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카드사랑 페이팔이랑 막 싸워요. 그래서 이제 환불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물건을 보내놨는데 이게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송이 됐다는 증명이 없어요. 즉 내가 물건을 보냈다는 증명이 없다 보니까 페이팔에서 그 증명이 없으면 카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만약에 배송이 됐다는 증명이 있으면은 내가 환불을 안 해줘도 되는데, 이제 그 증명이 안 되니까 나한테서 이제 환불을 강제로 거의 해가는 거예요, 페이팔이. 카드사한테 다시 메꿔주기 위해서. 이런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뭐 구매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서라도 유료 배송으로 해서라도 특송으로 보내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소포 추적이 안 되는 나라는. 이 물건들 하나하나 팔 때마다 그 마진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몇 번, 한 두세 번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내가 벌어놨던 마진을 그냥 다 날려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분실. 뭐 그냥 물건값에다가 이거 다 날려버리니까 그게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내가 차곡차곡 만들어 나간 마진들을 그 수익을 다 날려버리는 그 사건들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도 감안해서 마진을 조금 더 두껍게 잡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객 응대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육 받을 때도 영어를 잘 못한다, 문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무슨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이걸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판매자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객을 응대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랑 우리가 답변해 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구글 번역기도 있고 하니까 언어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장벽이 되질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 이베이 사업을 강추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 뭐 수공예품이라든 하여간 뭔가를 국내에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자기가 그 공급 가격에 대한 컨트롤이 있으면 최고예요. 그리고 이베이가 좀 특징이 다른 인터넷 쇼핑몰들하고 특징이 있는 게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쇼핑몰들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브라우징을 해요. 이렇게 살펴봐요. 이렇게 뭘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이러는데 이베이는 구매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미 뭘 찾을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와서 그래서 그 특정 자기가 이미 찾고 있는 물건을 검색어로 써서 찾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이미 있는 거를 판매하는 게 훨씬 수월한 시장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그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걸 가지고 팔면은 그거를 검색해서 찾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내 물건을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일단은 브랜드력이 있는 거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브랜드를 이베이 외에 바깥 채널에서 뭐 SNS든 유튜브든 통해서 이거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 알리려는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베이 와서 사람들이 이걸 찾지를 않아요. 팔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여간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가격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단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엄청 좋은 사업일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페이팔로 대금 결제 다 달러로 받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국위선양하는 거고, 우리가 외화를 벌어오고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도 더 커지고. 그리고 애매한 물건의 가격들을 팔 때 조심하시고,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이제 배송 사고가 일어날 걸 조심하시고, 소포는 잃어버려도 별 타격이 되지 않을 만한 물건에다가만, 웬만하면 특송업체를 특히 비싼 물건을 골라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구매자 만족도도 높고 배송 처리도 확실하고 이 절차도 되게 편하고. 까먹을 뻔했는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 팔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체국에서는 이거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튬 배터리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서 우체국 통해서는 배터리 있는 거 웬만하면 팔지 마시고, 특송업체들도 배터리 있는 물건들을 내가 만약에 실어서 보낼 경우에는 걔네들의 그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를 잘 따르셔야 돼요. 저도 뭐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거 이렇게 파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배터리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뭐 등등등등 해서. 왜냐면 뭐 사고의 위험이 있나 봐요. 이게 비행기에 실으면은.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장단점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장점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 사무실도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냥 하면 되고, 둘째로는 이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그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수출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외화로 이거를 벌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더 국위선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큰 장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크다. 왜냐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아니라 나머지 수십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파는 거다 보니까 무궁무진해요. 이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자금 회전이 좀 느리다. 대금 지급받는 게 좀 느리고, 둘째로는 이 배송 사고나 아니면은 사기의 그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마진을 잡으셔야 되고, 셋째로는 내가 만약에 공급 가격에 대한 컨트롤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안정적인 사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든지 내가 나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자기들이 직접 인터넷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베이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넷째로는 언어가 조금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요즘은 구글 번역기도 그렇고 너무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큰 장애물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의 이 짧은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혹시 또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나는 뭐를 어떻게 팔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아니면 뭐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분명히 또 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혹시 뭐 잘 모르고 잘못 말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또 알려주시고, 아마존도 잠깐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마존은 또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이거 아마 그 이미 유튜브에서 아마존 하시는 분들 얘기는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풀필먼트 센터 해가지고 막 자동으로 배송해주고 하여간.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셀러보다 이 구매자들의 파워가 되게 세요. 그래서 이 피드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불만족 하나 생기는 게 타격이 되게 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